현대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 오상기입니다. 오늘 저희 회사 기자간담회에 참석하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코로나 항바이러스제 연구를 진두지휘하신 최진호 교수님과 진근우 연구소장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바이오사이언스 연구소장 진근우라고 합니다.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해서 세계 과학계가 자성을 하는 모습들이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성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은 새로운 전략이 바로 숙주 표적 항바이러스제입니다. 바이러스 표적 항바이러스제는 바이러스를 표적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이 숙주 표적 항바이러스제는 숙주, 즉 우리 몸에 있는 세포를 표적으로 하는 특징을 지닙니다. 그리고 이런 숙주 표적 항바이러스제의 대표적인 약물이 바로 니클로사마이드입니다. 니클로사마이드는 네이처에서 이미 숙주 표적 니클로사마이드라는 표현을 통해서 니클로사마이드의 성질에 대해서 규명한 바가 있고, 그리고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유럽 4개 대학과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가 공동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43종의 범용적인 항바이러스제를 테스트해 본 결과 그중에 니클로사마이드가 가장 다양한 바이러스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라는 점을 이미 논문을 통해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니클로사마이드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즉 숙주를 표적하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변이와 상관없는 항바이러스 효능을 지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코로나19 치료제의 대표 후보가 바로 니클로사마이드라고 생각하며, 이런 니클로사마이드는 이미 학계에서 인정받은 코로나19 치료제의 베스트 후보입니다. 니클로사마이드의 다른 강점은 또한 가격 경쟁력에 있습니다. 니클로사마이드는 이미 50년 넘게 기생충약으로 사용된 바 있는 약이고, 그래서 대량 생산에 그리고 또 저렴한 가격에 생산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약물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세계에 약물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니클로사마이드가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니클로사마이드가 생체 이용률이 상당히 낮은 약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체 이용률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약물을 복용을 했을 때 그 약물 중에 우리 몸에서 약효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그 퍼센티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니클로사마이드는 생체 이용률이 10%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약을 복용했을 때, 니클로사마이드를 복용했을 때 10%만 약효를 위해서 사용되고 나머지 90%는 몸 밖으로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판단하기에 이 니클로사마이드의 낮은 생체 이용률을 극복하여 높은 생체 이용률을 가지는 니클로사마이드 계량 신약을 만들게 되면 항바이러스제로 충분히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난용성 약물인 니클로사마이드의 낮은 생체 이용률을 극복하는 이 최대 난제, 이것을 저희의 DDS 기술로 어떻게 극복을 하였는지 이어서 최진호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입니다. 지금 진근우 박사가 금방 얘기했습니다만 니클로사마이드의 생체 이용률이 너무 낮다. 10%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약을 100을 먹었는데 10만 흡수되고 90은 배설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비경제적입니까? 그러니까 니클로사마이드가 약으로 쓰일 수가 없겠죠.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로 쓰일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하고 공동 연구를 통해서 약물 전달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생체 이용률을 좀 높여보자.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공동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어요. 약물 전달 기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약물 전달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환부에 약을 정확하게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약물 전달체라는 게 필요한데요. 그 약물 전달체 약을 싣고 가서 생체 내에서 환부에 적절한 곳에 이렇게 약을 뿌려놓고 거기서
환부를 치료하고 그리고 약물 전달체는 거기 녹아가지고 배설이 되면 아주 좋은 곳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니클로사마이드의 소위 그 생체 이용률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이런 미네랄 기반으로 하는 전달체를 이용해가지고 니클로사마이드를 용액 중에서 이렇게 위에서 일부 흡수되고 위벽에 이렇게 붙는다든지 장벽에 붙으면서 약이 서서히 생체 내로 이제 흡수가 되겠죠. 그러면서 생체 이용률을 높여줄 수가 있게 되겠죠. 생체 이용률을 높여준다는 건 소위 저 장을 통해서 흡수된 다음에 혈액을 통해서 약물의 농도가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돼야 이 피가 이렇게 돌면서 환부에 그 약이 전달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니클로사마이드는 그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그 타겟하는 약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호스트 세포에 이렇게 타겟해가지고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오토파지라고 하는 그런 기작이 활성화되도록 그래서 바이러스를 죽이는 그런 이제 기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쪽에 이제 혈중에 니클로사마이드 농도가 되고 이게 이제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피를 뽑아가지고 혈중에 니클로사마이드가 얼마나 있는지 이거를 측정한 거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 니클로사마이드 그 자체는요. 아까 우리 진 박사가 설명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생체 이용률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혈중의 농도가 굉장히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100나노그램 이하로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루 종일 이렇게 체크해 보면 굉장히 생체 이용률이 낮은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CPCOV3를 보면 여기 보면 혈중 니클로사마이드 농도가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IC100이라고 하는 IC100이 여기 이 점선인데 IC100을 12시간 정도 유지하고 24시간 지나도 IC50를 IC50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IC50 이상 유지되면 그 약효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농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보십시오. 여기는 IC50가 여기 한두 시간 되면 살짝 올라왔다 금방 다 이 클리어런스라고 그래서 혈액 중에 니클로사마이드 농도가 뚝 떨어져요. 약효가 없게 되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혈액 중에 약의 농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저거는 정말 새로운 그런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지금 이런 그 팬데믹 중에 우리가 사실상 고위험군 중증 환자 치료제가 사실상 없다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의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중증 환자 오면 어떡하겠습니까? 저희 학교의 의과대학 교수들하고 얘기하면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뭐 덱사메타손 그냥 투약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덱사메타손 투약하면 염증은 좋아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입원 기간을 조금 줄여줄 수는 있을지 모르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망자를 줄였다 이런 보고는 그렇게 뚜렷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덱사메타손은 굉장히 좋은 항염증 치료제인데 덱사메타손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덱사메타손을 투약하게 되면 동시에 우리 몸의 면역도 조금씩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건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에 그러면 면역이 떨어진 바이러스는 계속 늘어나겠죠. 염증은 부분적으로 좀 치료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이 데이터는 저희가 낸 데이터는 아니고 한국생명과학연구원에 저희 시료를 보내서 연구된 겁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국가공인연구기관입니다. 거기서 여기 보면 CPCOV3 우리 시료하고요. 덱사메타손의 경우 이때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돼서 폐에 문제가 있는 그런 동물에게
CPCOV3를 투약했을 때 폐병변 개선율이 31% 나왔고요. 덱사메타손만 처리했을 때는 22%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보통 항바이러스 애들을 덱사메타손하고 같이 처리했을 경우에 덱사메타손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를 못 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CPCOV3하고 덱사메타손을 병용 치료했을 때 약 47%의 소위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이도 잡는 이 숙주표적 항바이러스제 CPCOV3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연구했던 내용 중에 하이라이트를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연구 개발하기 위해서 애를 쓴 여기 김경일 박사하고 여기 진근우 박사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